국채 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그 기록물을 모아 만들어진 국채 보상운동 기념관입니다. 언택트에 걸맞게 영상을 통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면 유려한 서체로 한국 기부문화 1번지라고 쓰여진 편액과 국채 보상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현판이 벽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제1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국채보상회 사통 및 취지서가 보입니다.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국채 1,300만 원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니 갚으면 존하고 못 갚으면 망하는 것이니 국민의 힘으로 이를 갚아 국토와 국권을 보존하옵시다.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기 위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고이율의 차관을 도입하게 강요했습니다. 동경 제1은행 차관 도입 계약서와 재정고문 용빈계약서는 재정고문을 통한 차관 도입 강요 등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식민지화하려고 했던 경제 침략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이러한 일제의 경제 침탈 만행에 대항하여 국채 보상운동이 태동하였는데 그 선구자로는 김광재와 서상돈이 있습니다. 우리 2천만 국민이 3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 담배값을 모아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국채를 모두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신문에 실어 널리 알립시다. 이렇게 시작된 국채 보상운동은 1907년 2월 21일 대구 서문박 수창사에 국채지원금 수합사무소를 설치하며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점화된 국채 보상운동은 국민적 염원을 담아 요원의 불길이 되어 온 나라를 뒤덮었고 전국 각지에서 모금을 위한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십 개소가 설립될 정도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한 안진뱅이 거린이 수합사무소에 찾아와 의연하고 담뱃대를 부러뜨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여 의연에 동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주인공인 안진뱅이 거린 정만권의 실물 모형입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의 불씨가 된 서문시장 상인들과 마부, 노비 등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국채보상운동 의연금을 내는 모습을 실물 모형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데는 분연히 일어난 선각자들의 적극적 동참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들을 포함한 모든 식구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산 안창호, 단재 신채호, 이준열사 등 많은 의인들이 앞장서서 운동에 적극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구국에 대한 열망은 도적 때조차도 의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의연금을 내러 가던 사람의 돈을 도둑이 강탈하려 할 때 이 돈이 국채보상 의연금임을 알게 되자 이것이 국채보상금인 줄 전혀 몰랐소. 우리가 비록 도적이지만 우리도 가진 돈을 의연할 테니 국채보상에 보태 써주시오 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당시 활동한 여성단체는 약 30여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근대적 평등사상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50전씩 내어 기성회에 납부하면 좋겠어요. 네, 전 돈이 없으니 은가락지와 은비녀를 드릴게요. 저는 폐물 전부를 의연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작은 힘이 모여 꼭 나라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대구의 기생 앵무는 100원 의연하며 남자들 중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출연한다면 죽기를 작정하고 따르겠다고 하여 이에 감동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의연에 참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종교인, 지식인, 학생 등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초월하여 적극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일본인까지도 의연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고종 황제까지도 단연을 결심하면서 더욱 거센 불길이 되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이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2전 시실로 이동해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전 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지도위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한 핵심 지역인 광문사와 북후정, 남일동의 위치를 바닥과 패널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네온사인을 지나 전시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국채보상운동을 알리고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에는 언론기관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큰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사의 간행물과 황성신문사, 경향신문에서 발행했던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대한매일신보사의 총무 양기탁을 보상금 횡령을 구실 삼아 구속하는 등 간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방해 탄압하고 좌절시키려고 광분하였습니다. 제2전 시실에는 일제 통감부의 국채보상운동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과 양기탁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장면이 실물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양기탁이 구속될 당시의 재판문과 공소장 등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양기탁은 4회에 걸친 공판 결과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채보상운동은 점차 침체되고 맙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당초 계획했던 뜻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민족적 결집에 의한 민족의식 함양과 애국정신으로 결집된 국민의 힘은 훗날 3.1 독립만세운동,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민족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세계의 기억이 되어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적 책임 정신으로 남은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은 시티즌 오블리주 정신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보편적 세계의 시민정신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